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을 한 거라면, 극한이 뭐냐, 저극한이 뭐냐 이런 거를 했던 거라면,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그리고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면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이라고 돼 있죠. 그죠? 성질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갑니다.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 자, 알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베타 동그라미 치세요. gx는 베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수렴할 때라는 말이에요. 수렴할 때. 즉 리미트 fx라는 친구도 수렴을 하고 리미트 gx라는 친구도 수렴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때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보면 1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gx입니다. 얘를 뭐 할 수 있다? fx와 gx로 분배할 수 있다거든. 됐니? 즉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고. 언제? 수렴할 때. 됐어요? 그럼 수렴할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3번도 그렇고요. 4번도 그렇습니다. 됐나요?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래요. 곱셈에 대해서도 분배가 가능하고 나눗셈에 대해서도 분배가 가능하다. 단 여기만 밑줄, gx가 0이 되면 안 된다. 즉 베타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인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자, 여기 앞에 c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c라는 애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리미트 앞으로 빼시면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결론. 결국은 뭐냐? 성질이라는 거는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걸 좀 할게요. 자, 쌤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성질, 그리고 정형인데, 정형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당연히 수렴인지 발산인지가 판단되는 경우를 정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경우가 뭐냐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거의 반대가 바로 부정형이라는 친구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부정형이 중요한데, 자, 그 전에 정형을 좀 공부해 보자. 자, 그럼 쌤이 몇 가지 예시를 좀 적어 드릴게. 자,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와 수렴하는 경우를 더하거나 뺍니다.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계산 결과는 뭐 할 거냐면 수렴 할 거예요. 됐죠? 수렴하는 친구랑 수렴하는 친구를 더하거나 빼. 그러면 결과도 어떨 거야? 수렴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렴하는 친구랑 발산하는 친구를 더하거나 빼요. 자, 이렇게 봅시다. 수렴하는 친구랑 발산하는 친구를 더하거나 빼요. 그러면 얘는 뭐 할 거냐? 무조건 발산합니다. 100% 발산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수렴하는 친구랑 발산. 뭐 예를 들어서 1이랑 무한대를 더해봐. 뭐예요? 무한대죠. 됐니? 오케이. 한없이 큰 거에다가 1을 더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하는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이랑 발산을 더하면 무조건 발산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발산하는 친구와 발산하는 친구를 더하거나 빼. 그러면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둘 다 돼요. 됐어요? 즉 발산하는 친구랑 발산하는 친구를 더하거나 빼죠. 됐니? 그럼 결과가 뭐냐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뭐 해야 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문제 말고, 기본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 기본 문제는 이 두 개가 잘 나오거든? 기본 문제 이 두 개가 잘 나와. 근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얘가 나옵니다. 알았죠? 둘 다 발산하는 경우 확인하셔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냐라는 건데요.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예를 써줄게. 첫 번째, 만약에 리미트 x가 2로 가. 근데 2fx 더하기 gx가요 3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두 개를 줬어. 자,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fx는 1로 가죠.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 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근데 얘 여기에서 gx 있죠. gx 이거 수렴의 발산에 몰라? 모르죠. 문제에서 안 줬거든. 이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문제에서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딱 이거 두 개 준 거야. 됐어? 그러면 gx가 뭘까? 이걸 찾는 건데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fx가 1로 수렴하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얘가 뭐하지? 수렴하지. 그럼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 무조건 결과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결과가 뭐예요? 수렴하죠. 됐어요? 자, 그럼 일로 와보세요. 이거 세 가지 중에 뭐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gx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gx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죠. 넘겨. 얼마야? 1 남네? 얘 얼마야? 1.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니? 자, 이게 기본. 근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거래. 이런 문제도 있거든. 됐니? 자, 리미트 fx가 이번에는 무한대래요. 그러면 잘 봐. 아까 얘가 1로 수렴할 때는 얘가 수렴하니까 그리고 결과도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이었지. 근데 지금은 뭐해? 발산이 확정이네. fx는 발산이거든. 그럼 잘 봐. 얘 발산이지. 얘 뭐야? 수렴이야. 결과가. 그러면 gx는 발산할까 수렴할까? 무조건 발산해야죠. 왜요? 잘 보세요. 발산이 확정된 애가 있죠. 근데 계산 결과가 수렴이지.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애가 수렴이라면, 즉 얘가 발산인데 얘가 수렴한다면 결과는 무조건 뭐라고? 발산이라고. 근데 문제에서의 결과가 수렴이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아, 얘도 발산이어야죠.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까지 해줄게. 문제에서 보통 뭘 구하라고 하냐? 리미트 이러고 나서 이렇게 두 개 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줘요. 자, 이게 얼마니? 이게 문제야. 위에 두 줄의 정보를 주고 밑에 걸 물어본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리미트 fx가 발산하죠. 그죠? 그럼 gx 발산해야 되고 fx 발산해야 된다까지는 이제 오케이야?
그래야 수렴 가능성이 생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얘를 변형할 거거든. 얘를 형태를 바꿔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식을 양변을 리미트 fx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얘를 리미트 fx로 나눠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잘 봐. fx로 다 나눠. 그럼 이거 얼마 돼? 사라지지. 그냥 fx 약분되니까. 그 다음에 얘 있죠. 얘는 뭐가 돼요? fx분의 gx가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리미트 fx가 뭐였어요?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분의 3이 되는 거거든? 그럼 무한대분의 3이니까 이거 얼마야? 제로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가 0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잘 봐. 다시 한번 내가 식을 써줄게. 여기다가 요 식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지금 2 남은 거죠. fx 약분됐으니까 2 남았고 더하기 fx분의 gx 된 거고 그리고 얘가 뭐라고? 0이라. 됐어? 그럼 잘 봐. 다시. 이거 이제 수렴의 발산에 수렴하지. 이거 수렴의 발산에 수렴하지. 얘 뭐 할 거야? 무조건 수렴할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답 찾을게요. 이거 답 어떻게 찾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x분의 gx잖아. 그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fx분의 gx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자 분모를 전부 다 fx로 나누세요. 알겠어요? 그럼 분자 분모를 전부 다 fx로 나누면 1 남고 1 남고 여기는 f분의 g, 여기도 f분의 g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정답 어떻게 되냐? 2 마이너스 f분의 g죠.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 남고 빼기. 요거 마이너스 2였죠? 자,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4분의 7. 이렇게 해서 정답 4분의 7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요게 성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중간 난이도 정도 되는 예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잘 봐. 원래 성질은 수렴할 때만 요런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교과서적인 개념이야. 자, 근데 요거의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해 보면 수렴이랑 수렴을 더하면 무조건 수렴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수렴이랑 발산을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100% 발산이야. 예외 없이. 됐니? 그러면 발산이랑 발산을 더하거나 뺐을 때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 알겠어? 그럼 이거를 쌤은 이제부터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수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알겠니?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요런 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겁니다. 알겠죠?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됐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성질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면 문제를 야, 렉 걸렸네? 화면이 안 넘어가. 잠깐만. 문제를 바로 가볼까? 자, 문제 어디 보시냐면은 저 뒤쪽으로 가보세요. 뒤쪽에 유형 먼저 볼게요. 유형. 자, 어디 보시냐면은 유형 8번으로 가보세요. 유형 8번. 유형 8번. 문제 34번. 문제 있죠? 34번 문제. 폈어? PPT가 맛이 가서. 자, 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뭐라고 돼 있냐? 함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fx가 2다를 만족시킬 때까지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이거거든. xfx가 수렴하는 거지 fx가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xfx가 수렴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구하는 거 가볼게. 리미트 x가 1로 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제곱 마이너스 8x 곱하기 fx거든? 자, 원래 정석적인 풀이를 내가 풀어드릴게. 원래 그 문제를 34번을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는 xfx가 수렴한다는 거는 오케이란 말이야? 됐니? 근데 뭐는 모르냐면 fx가 수렴하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 사실 모른다고. 자, 근데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잘 봐. 리미트 x가 1로 가죠. 그죠? x 곱하기 fx죠. x 곱하기 fx죠. 됐니? 그럼 잘 봐. x 1 대입해봐. 얼마니? 1이죠. 그죠? fx 뭐예요? fx 뭐예요? f1이죠. 그냥 대입하면 f1. 근데 결과가 뭐예요? 수렴하죠. 이해됐어요? 결과가 수렴하거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잘 봐. 아까 쌤이 이런 말 했거든요. 수렴 더하기 수렴은 무조건 수렴이라고 했고 수렴 더하기 발산은 발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수렴 곱하기 발산은 뭘까? 예요. 자, 수렴 곱하기 발산은 뭘까? 수렴이야 발산이야 몰라? 발산할 것 같다 손 들어봐. 내리시고. 수렴할 것 같다 손 들어봐. 저 새끼가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 둘 다 될 것 같다 손 들어봐. 둘 다 됩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자, 우리 쉬었다가 할 건데 미리 가르쳐 줄게. 근데 수렴 곱하기 발산이죠. 수렴 곱하기 발산. 그럼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수렴할 때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자,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x분의 1입니다. 잘 봐. x 수렴의 발산에 수렴하죠. 0에서 0이니까. 근데 요 뒤에 것만 봐봐. 요 뒤에 거 0분의 1이죠. 0분의 1. 그럼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일단 이상한 거라고 그랬지. 그지? 그리고 0분의 1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됐어요? 그럼 이거네. 얘랑 얘를 곱한 거지. 근데 얘는 뭐야? 수렴. 얘는 뭐야? 발산. 근데 이거 계산 결과 뭐냐? 1입니다. 왜요? 약분. 됐어? 이때 수렴한다고. 근데 잘 봐. 이렇게 갈 때 이거 볼래? 자, 앞에 거 봐봐. 이거 수렴에 발산해. 수렴하죠? 2 대입하면 수렴이잖아. 여기다가 2 집어넣어봐. 0이네? 이거 뭐야? 발산이죠? 그죠? 근데 얘는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발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잘 봐.
우리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할 거냐? 위에 거 같은 형태를 이제부터 부정형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쌤이 지금 방금 전에 써드린 예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정형에서의 0분의 0꼴 극한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 배우고 그 다음 단원이 뭐야? 미분이거든? 미분의 정의가 0분의 0꼴 극한이에요. 미분의 정의가. 알겠어? 그러니까 0분의 0꼴 극한은 수학2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거야. 0분의 0은. 알았니? 이걸 배울 거야. 됐니? 그리고 발사는 뭐냐? 발사는 얘나 얘가, 특히 얘가 0으로 안 가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다 발사네요. 알겠죠?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 뭐 2, 3, 4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발산한다고.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34번만 마무리하고 쉬겠습니다. 34번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곱하기 fx가 2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문제에서 내가 구하는 게 2x 제곱 마이너스 8x fx 아니니? 그지? 오케이? 됐죠? 그냥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 끝나요. 1 대입하면 자 위에 거에다가 먼저 1 대입해볼게. 위에 거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fx가 2잖아요. 그럼 f1이 2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전에서는. 알았죠? f1이 2다. 그 다음에 밑에 거에 대입해봐. 그럼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그 다음에 밑에 거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럼 2 빼기 8 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F1 얼마였어? 아까 2. 됐죠? 정답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돼요. 답은. 알았죠? 오케이? 근데 정확히 알고 가시라고. 자, 수렴 곱하기 발산을 하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무조건 발산이다, 무조건 수렴이다가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거를 공부할 겁니다. 네, 자 쉬었다가 갈게요.